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에 유입된 인구는 적은 반면 유출된 인구는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 식당들의 메뉴가 축소되고 음식 재료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바로 식재료 가격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 인구 유입과 유출에 관한 새로운 조사가 발표가 됐네요. 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주로 떠났다, 아니다, 네. 여러 엇갈린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아침 이와 관련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또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초당파 기관인 캘리포니아주 정책연구소가 진행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팬데믹 기간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된 인구는 더 줄어든 반면에 유출된 인구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가 나왔었고 그 후에 또 이를 반박하는 그런 보고서가 잇따랐었는데 캘리포니아주 정책연구소는 다시 유입이 적고 유출이 많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별히 유입보다는 유출된 인구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유입이 적고 유출이 많은 이 두 트렌드로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감소했는데요. 네. 특히 캘리포니아주를 빠져나간 인구가 팬데믹이 시작된 후 2배에 달하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3월 말 이후에 캘리포니아주로 새로 이주한 인구는 모든 카운티들에서 다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동을 한다고 하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가능성이 더 약간 높은 것으로 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유출과 유입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3월부터 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온 인구는요, 네. 38%가 감소했습니다. 줄어들었다. 네, 반면 캘리포니아 주민이 타주로 떠나간 비율은 12%가 증가했습니다. 아하. 이런 정도의 유입과 유출을 봤을 때 연구소가 주목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통 대중들은 캘 엑소더스, 이른바 탈 캘리포니아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 캘 엔트랜스, 캘리포니아주 유입 급감이 더 컸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정책연구소 나탈리 홈스 리서치 펠로우는 캘리포니아주 유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게 인구 감소를 이끈 주된 요인이란 점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명확한 탈 캘리포니아 이런 증거는 없다면서 타주에서 순수히 유입되는 그런 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내용이 담겼고요. 그렇게 현재 빠져나간 인구와 들어온 인구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인구 이동에 있어서 팬데믹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구 이동을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본 내용도 새로 나왔죠. 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를 9개 경제 권역으로 나눠보니 이 가운데 8개 경제 권역에서 탈 캘리포니아가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가주의 베이에리아 여기서 21%나 늘어났고요. 이 밖에 다른 북가주 권역에선 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사람들은 기간으로는 2016년 약 16% 늘어났는데 올 9월엔 20%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캘리포니아주에 유입된 인구, 새로 유입된 인구는 작년 3월부터 베이에리아 이 카운티들이 캘리포니아주 다른 어느 지역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타주에서 베이에리아로 들어온 인구는 지난해 초에 비해서 45%나 줄어들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와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카운티 모두 이런 새로운 패턴으로 인해서 적어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유입이 줄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팬데믹 사이로 보면 네. 이 세 개 카운티만이 유일하게 타주에서 이주해오는 그런 인구가 나가는 인구보다 많았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 좀 두드러진 점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이사한 많은 주민들의 경우에 베이에리아나 LA 같은 그런 도시 라이프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면서 약간 그런 시골 라이프로 이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이 내륙 지역으로 이사하는 가족 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픈 스페이스,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 비롯해서 보다 커뮤니티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렴한 주택 가격이 이런 추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 이게 네. 발견되면서 대도시에서 이주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외곽으로 가는 추세를 더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홈스 연구원은 보고서 통해서 이사한 원인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진 않았다면서 다만 우리는 팬데믹 기간 이사한 사람을 직접 알거나 그렇진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사한 지인을 아는 경우는 거의 네. 대부분에 달한다면서 아, 확실히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동이 팬데믹 기간 굉장히 많아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식당들의 메뉴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축소된 메뉴로 외식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셧다운 후 제대로 외식 못하다가 오랜만에 자신이 즐겨 찾는 그런 단골 식당을 가서 예전에 좋아했던 메뉴를 시키려고 보니까 없어진 경우 종종 있었을 겁니다. 예. 메뉴 옵션이 줄어든 식당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식업계 시장 조사업체 데이터 센셜이 전국의 식당 4,800개 이상 메뉴를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식당의 60% 정도가 메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특히 고급 식당들의 경우에 올해 들어 메뉴 개수 23%가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줄인 것도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메뉴만 줄인 게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도 좀 적게 넣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고급 식당들에선 값비싼 단백질, 예를 들어 뭐 참치, 스테이크, 연어 이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데이터 센셜의 샨 좌파는 많은 식당들이 양보다는 질, 여기에 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식당들은 대체로 에피타이저나 이 디저트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혹시 어느 정도로 메뉴가 줄어들었는지 뭐 그런 것도 나온 게 있어요? 이 북가주 팔로알토의 예. 벌드 도그라는 한 식당은 팬데믹 기간 19개월 동안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17개 메뉴판으로 이제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예. 그게 팬데믹 전과 비교해 보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은 새로운 재료를 동원해서 실험적인 음식이나 계절적인 메뉴를 내놓기보다는 주방이 편리하도록 고정적인 메뉴를 제공하는 데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 운영하는 로비 윌슨은 메뉴판이 마치 히트곡 모음집처럼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네. 그리고 뉴욕시의 불트 앤 와트라는 식당 운영하는 데이빗 로터라는 업주이자 셰프도 조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싼 요리들은 메뉴판에서 뺐다고 했고요. 네. 이처럼 일부 메뉴의 대표 메뉴에 집착하기보단 식재료의 비용, 준비 시간을 고려해서 메뉴판 구조 조정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또 마이애미 한 베트남 음식점은 음식 가짓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예. 고급 재료가 들어간 비싼 요리로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메뉴판이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가서 볼 때마다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뭐가 없네. 그리고 또 메뉴판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시키면은 말이죠. 오늘은 그게 다 소질이 됐습니다. 재료가 다 없다고. 떨어졌습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네, 듣는 그런 게 경우 꽤 많아요. 있어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